네, 두 번째 시간은 스탁 이슈 시간입니다. 유지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지나도 자본시장 경색 우려가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초부터 기업들이 장기 기업어음을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이런 장기 CP를 발행한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요. 호텔롯델은 오는 5일 2년물 300억 원, 3년물 500억 원, 총 800억 원 규모의 장기 CP를 발행했습니다. 할인율은 2년물이 5.414%, 3년물이 5.428%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요, 면세상품 구매 대금 지급과 또 기업어음, 또 차입기금의 채무 상황에 활용이 되는데요. 하나카드도 오는 28일 장기 CP를 발행합니다. 2년물 600억 원이고요. 할인율은 5.322%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 조달한 자금은 가맹점 대금 지급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업이 이렇게 연초부터 장기 CP 발행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네, 기업들이 연초부터 이렇게 장기 CP 발행에 나선 이유는요. 회사채와 함께 CP 발행을 병행하는 등 이 조달 창구를 다변화해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사채와 달리 수요 예측을 통한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미매각 부담이 적고 또 자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기 1년 이상의 자금으로 또 발행할 경우에요. 일반적인 CP와 달리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적고 또 보호 예수 1년 등의 전매 제한 조처를 하면 면제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이 발행을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주로 수요 예측을 통해 이 공모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발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회사채 시장이 경색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장기 CP를 발행하면서 실리를 택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장기 CP 발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CP 발행 잔액이 114조 4,700억 원 중 1년 이상 CP는 31조 6,600억 원으로 27.7%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이 그간 자금 조달 과정에 있어서 장기 CP 대신 회사채를 택한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자본시장 내 평판 관리를 위해서였는데요. 네. 이 통상 장기 CP는 수요 예측을 통한 공모 조달의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이렇게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 장기 CP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금리 지난해도 그렇고 이제 올해에도 금리 인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회사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또 비상에 걸린 기업들이 이렇게 장기 CP를 발행하는 것을 선택해서 실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리를 택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장기 CP 시장이 확대될수록 이 장단기 금융시장의 금리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장기 등급과 단기 등급으로 나눠서 발행사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데요. 장기 CP 발행 땐 기업이 단기 신용 등급을 토대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발행 금리 결정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거치지 않아서 시장 가치 반영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외부 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상장사들의 상장 폐지 우려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는 회사가 어느 곳들이 있을까요? 네, 새해를 맞아서 이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인 회사들이 여럿 있는데요. 네, 새해부터 참 우울한 소식이네요. 네, 정말 우울한 소식이죠. 일단 LIS는 지난달 26일 코스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을 준비 중이고요. UCI, ITX, 하이소닉 등은 실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협진과 아이톡시는 개선 기간이 종료돼서 이달 중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받는다고 하고요. SL바이오닉스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16일까지 이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하이소닉은 앞서 12월 2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 대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상장 폐지 심의를 속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맞습니다. 그 상장 폐지
폐지 사유가 발생해서 거래 정지가 됐지만 상장 유지가 결정돼서 거래 재개된 종목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 정지가 된 종목 중에 상장 유지가 결정돼서 거래가 재개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요, 세원물산과 세원전공에 대해서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기업의 회생 능력 또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퇴출 기준을 합리화하는 상장 규정을 시행했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그간 규제 방법이 없었던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경우 이 무조건 상장 폐지를 시키는 대신에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종전 규정을 따라 진행하는 부칙이 있어서 실질 심사 전환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장 폐지가 아예 결정된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상장 폐지가 결정된 상장사는 코인플레이, 코스온, 제이웨이 등 총 3개의 회사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 직후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리매매가 보류가 됐고요. 또 코인플레이는 2016년 7월에 해전 1942라는 모바일 게임 사업에 진출한 회사인데요. 2021년 1월 주사업 정지설로 거래가 정지된 후 2월에 상장 적격성 신진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 존속기업 불확실성과 또 감사 범위 제한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상장 폐지가 결정된 상장사가 코인플레이, 코스온, 코스온, 그리고 네. 제이웨이 이렇게 총 3개 종목인데 일단 코스온의 상장 폐지 사유가 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코스온은 일단 화장품 업체고요. 2021년 3월 감사 의견 비적절성에 따라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주된 상장 폐지 사유는 감사 의견 거절인데요. 계속 기업 불확실성과 또 투자 및 자금 거래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제이웨이 역시 2021년 거래가 정지돼 유사한 사유로 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그 기업은 다시 살아날, 다시 회생할 길은 혹시 없을까요? 일단은 국내 득시 역사상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을 받고도 상장이 유지가 된 그 기업은 간만우, 현 휴림 네트워크스가 유일한데요. 네. 이외에도 상장 폐지가 결정된 종목 중에 한국거래소와 법정 다툼 1심에서는 승리한 사례가 종종 있지만 2심에서는 거의 다 패소를 많이 했고요.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아서 이게 실익을 얻은 회사는 없습니다. 네, 쉽진 않군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미리미리 내 종목의 상황이 어떤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고금리의 기조 속에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벼랑 끝에 선 한 개 기업, 건설사 중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고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계속해서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올해에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작년 하반기 건설사의 신용 전망에 대해 잇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또 올해의 방향성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회사는 작년 롯데건설과 태양건설의 신용 등급을 각각 A+ 안정적에서 A+ 부정적으로, A 안정적에서 A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네. 한국신용평가사도 지난달 롯데건설과 태양건설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고요. 또 한신공영과 동부건설도 트리플 B 긍정적에서 트리플 B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작년 초에 산업 현장 이슈가 있었던 HDC 현대산업개발의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낮추고 부정적인 전망으로 볼 것을 검토 중입니다. 네, 일단 다 한 단계씩 다 낮춰서 잡았군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지금 미분양 주택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작년 건설사들은 상반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또 하반기 PF 청산 리스크 심화 등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한기평은 리포트를 통해 작년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4만 2천여 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와 높아진 주택 원가 감안시 이 단기간 내 수요 회복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값이 상당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또 끊겼다고 네, 하죠. 맞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전망 등급 변경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우발 채무 부실화 우려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부실화 우려가 전망 등급 하향을 끌어냈습니다.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는 2020년 말 기준 3조 6천억 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6조 9천억 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네, 2배 이상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 가운데 최근 악화된 주택 경기 등을 고려해서 이 단기 내 차입 부담금이 완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건설의 경우도 PF 우발 채무가 역시 2019년 말 1조 8천억 원에서 작년 9월 말 3조 2천억 원으로 확대가 된 사건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암울한데 네. 그렇다면 올해, 앞으로 내년,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지가 궁금한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신용평가사들은 내년 업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기평은 올해 분양 물량이 작년보다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미분양 물량 확대로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 금융시장 경색으로 PF 우발 채무 및 기존 차입금의 상환 여부, 이런 위험 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설사들의 신용 등급 방향성은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밖에 전망을 했습니다. 또 단기간 내 주택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주택 현장별로 분양 실적과 공시대금, 회수 현황, PF 우발 채무 차환 위험이 차별화될 것으로 판단해 이것을 향후 신용 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1일에 제주 삼다수와 비타 500으로 유명한 그룹이죠. 네, 유통하는 광동제약의 식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화재로 인해서 공장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일 오후 7시 16분쯤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이 광동제약 식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전에 불은 다행히 모두 진해가 됐는데요. 이 화재 발생에 따라서 해당 공장이 즉각 생산을 중단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 재개될지는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네. 이 화재 원인이나 또 복구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는 아마 한 달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지난해 9월 말에 공장 화재로 또 생산 라인을 중단한 화일 약품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생산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마 한 달 또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타 500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광동제약에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제품인데 불이 난 이 공장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매출 규모가 큰 이 공장에서 생산 중단에 돌입한 상황인 만큼 일정 부분 이게 실적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화재가 발생한 이 장당동 공장은요, 15,000여 평 규모로 광동제약이 보유한 공장 중에 규모가 가장 큽니다. 여기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효자템인 비타 500이 여기서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요. 2005년엔 약 300억 원을 투자해 증설하고 생산 캐파를 확대했었습니다. 비타 500은 연간 3억 병 이상이 팔리고요. 연매출 1,100억 원 수준을 벌어들이며 이 광동제약 실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광동제약 별도 기존 매출액이 8,3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14%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비타 500이 891억 원, 전체 매출이 6,2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증권사들이 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크게 위축이 됐었는데요. 새해에는 새로운 키워드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네, 증권사들이 지난해 자금 경색난과 또 증시 부진, 또 자금시장 경색으로 수익성이 크게 위축이 된 가운데 이 새해 생존을 키워드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형 증권사 CEO들은요, 신년사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단기 금융시장 유동성 경색에 따른 익스포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신년사에도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거래대금 축소로 브로커리지 이익 등이 급감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가 됐고요. 또 강원도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 불이행 후폭풍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악재에 부딪혔습니다. 국내 주요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는 올해 국내 증권사의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 진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증권사들은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올해 탄소 배출권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꼽았습니다. 주요 증권사 C월드 동안 신년사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경영 전략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증권사에서 올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인사를 보면 네.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변화보다는 검증된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 종료를 앞둔 증권사 최고 경영진들은 대부분 연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정일문 사장은 연속해서 5연임에 성공을 했고요.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진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대표 체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삼성금융네트워크스도 연말 사장단 정기 인사를 통해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박현중 미래에셋 금융회장이 계열사 인사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오는 3일에 임기 만료를 앞둔 미래에셋증권의 최현만 회장과 이만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네, 앞서서 그 증권사들이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지금 탄소 배출권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점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탄소 배출권을 점찍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증권업계에 따르면요. 금융감독원의 자발적 탄소 배출권에 대한 자기 매매 및 장외거래 중개 업무를 부수 업무로 일단 신고한 증권사가 벌써 8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 탄소 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의 일정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한 것을 말하는데요. 원래 탄소 배출 감축 의무가 있는 배출권 할당 업체들은 정부에서 받은 무상 할당분을 모두 소모할 경우 배출권 시장을 통해서 구매를 했어야 했습니다. 증권사는 근데 이것에 대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자발적인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때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나 관련 ETN 등 이 배출권 파생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업계에서 새 자금줄로 탄소 배출권 사업을 위해 배출권 시장 조성자를 자청하거나 조직 신설에도 계속 나서고 있는데요. 이 환경부가 설정하는 배출권 시장 조성자는 이 배출권 매수와 매도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가격 선점 효과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금난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 흥국생명이 계열사로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종 자본증권 차원 발행에 실패를 했었는데 자본 확충이 상당히 지금 시급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흥국생명이 계열사 TCS와 티캐스트로 전환 우선주인 CPS를 발행해 일단은 급한 불은 껐습니다. 최근 신종자본증권의 차원 발행에 실패해서 금융당국의 RBC 권고치인 150%를 충족하기 위한 자본 확충이 시급했는데요. 이번 증자는 TCS와 티캐스트가 태광그룹금융 이 계열사인 흥국생명에 2,300억 원을 납입하고 CPS를 인수하는 대규모 거래입니다. 이 CPS 발행 이후에 흥국생명이 CPS를 보유한 TCS와 티캐스트로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네. 이 CPS가 보통주로 바뀌기 전까지 매년 배당금 163억 원이 TCS와 티캐스트로 나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배당률은 각각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네, 연간 배당률은 7.1%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CPS 인수 규모에 따라 TCS는 142억 원, TKS는 21억 원을 배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CPS는 발행 이후 10년 동안 수령할 배당금을 일단 추산을 해보면요. TCS는 1,420억 원, TKS는 213억 원입니다. 총 배당 규모는 TCS의 또 전환 청구권 행사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발행 조건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CPS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주당 전행가액이 CPS 발행 가액과 지금 동일한 94,240원이고요. CPS가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기는 2032년 12월입니다. TCS는 그룹의 내부 거래를 바탕으로 현금 창출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입회금이 지금 유동부채 분류액 1,907억 원 반환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면 자금 운용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흥국생명 그나마 좀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유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